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미인대회. 얼마 전 열린 아르헨티나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우승자는 60세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요즘 미인대회를 보면 그냥 어리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걸로는 뽑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소통 능력, 내적 아름다움을 가진 미인들이 인정받는 세상인데요. 우리도 한 미모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디어를 사랑하는 강사들의 모임 미모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미모 집중! 미모 집중. 오늘 역사적인 첫 시간, 첫 노래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전해드렸습니다. 가사처럼 기다려온 디데이인데 첫 마디를 떼는 게 참 설레고 말 걸기 참 어렵고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오프닝이 참 어색했죠? 네, 조금은 뚝딱거리고 어색한 인사까지도 사랑해 주실 거라 믿으며 미모 집중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디어를 사랑하는 강사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저희 둘만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미모 집중을 함께 이끌어 주실 미모 강사들이 자리를 꽉꽉 채워주셨는데요. 한 분씩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앉은 자리 순서대로 각자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제 오른쪽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강사 신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강사 최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강사 유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강사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한미경입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차분하고 왜 우아 떨고 싶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저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진행자들도 한 분야씩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메타버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은희입니다. 네, 저는 그 외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만능. 네, 만능. 그 중에서도 유튜브도 하지만 AI 쪽 분야를 요즘 깊게 파고 있습니다. 윤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개만 들어봐도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 청취자분들께 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미모 집중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 이슈, 눈여겨볼 만한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면서 각자 맡은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에요. 네. 네, 우리 미모 강사님들은 앞으로 청취자분들께 맡은 분야별로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으신지요? 네, 먼저 유튜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최신 유튜브 트렌드를 함께 재밌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어떠세요, 미경쌤? 그래요. 최신 유튜브 트렌드. 네, 또 미경 쌤. 유튜브와 관련된 모든 네. 것을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의 모임 네. 자체가 유튜브로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 A부터 Z까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사실 많은 다양한 미디어 분야 중에서 유튜브가 가장 마감이 빠르죠. 신청할 때. 그렇죠. 수강생들 마감이 짭짤합니다. 빠르. 짭짤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신미정 선생님은 스마트폰 교육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또 숨은 기능들은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에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분께서 또 네, 저는 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붐이 불면서 이 디자인 자체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많이도 고민들 하세요. 난 똥손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요즘 플랫폼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제품의 어떤 그 상세 페이지나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뭐 명함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계신 은영 쌤께서는
어떤 분야를 맡고 계시죠? 저는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이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리터러시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님을 포함한 일반 시민분들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걸 누가 만들어냈는지, 생산자가 누군지, 그 속에 이것을 통해서 뭐 이득을 받고 있는 목소리는 누구인지 등등을 좀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익숙해서 뭐 재미있게만 봤던 미디어를 좀 생각하면서 보는 것들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리터러시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쵸. 그쵸.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어려워요. 이게 용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터러시가 이제 읽고 쓴다. 네. 이거로 해서 원래는 문자에서, 그러니까 책과 관련돼서 글자를 읽고 이런 것도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미디어라는 도구를 읽고 쓰는 능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어쨌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읽고 쓴다는 거, 또 활용한다는 거, 이거의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외국에서 쓰이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되게 어렵다고 해서 저도 그냥 친구들한테 리터러시 이제 합쳐진 말이고, 읽는 것과 쓰는 것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 독해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문해력? 네. 그것도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스마트폰 기능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된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판별해서 들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뭔가를 표현해내는 거. 그러면 내가 알게 된 사실이나 말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하시는 분은 없죠. 네, 실은 그쵸, 리터러시를 안 하는, 유튜브 다 보고 있고, 네, 그쵸, 뭐, 그쵸. 대중매체 보고 계시니까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은영쌤께서 이 어려운 부분을 아주 쉽게 앞으로 계속 다 전달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메타버스. 네.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은희쌤. 네, 저 서울에서 메트로버스 타고 왔는데. 네. 메트로버스. 네, 메트로버스 아니고, 네, 코로나 시대 때 핫한 키워드였었는데요. 네. 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라 토착화되면서, 네, 이제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대면 시대가 열렸죠. 네. 네, 급부상했던 메타버스도 좀 잠잠해진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여기 계신 강사님들이 다 핫한 키워드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메인 트렌드에서 좀 벗어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상 속에서 계시는데요.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은 좀 찌질하게 살아도 가상 현실 안에서는 내가 캐릭터를 갖고 연예인도 그렇죠. 될 수 있고 또 부자도 될 수 있고 상점도 열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아바타를 꾸며가지고, 네,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말로 전달해 드리지만 상상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쉽게 아주 전달을 네.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아바타로 활동하는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죠? 네, 아바타 그 아이돌 그룹도 있고요. 네. 왜 그 애니메이션처럼 나와가지고 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제 눈엔 우리 눈엔 애니메이션 같지만 네. 그게 가상 세계를 이용한 네, 컨텐츠더라고요. 그냥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들이 아니군요. 네, 만화를 찍고 나서 너무 비현실적인데 만화 뒷속에 사람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래요. 네, 놀라운 네, 그런 현장을 제가 지금 네, 전달해 주시기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네. 믿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은희쌤께서 아주 네. 쉽게 전달해 주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분야이긴 한데요. 이 그냥 만화가 아니라 AI. 네. AI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챗 GPT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네. 그런 생성형 AI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직업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그냥 초록창에다가 검색어를 넣었다면 이제는 챗 GPT 안에 들어가서 그
그 검색 창이 아니라 프롬프트라는 거에 명령어만 넣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랑 스마트폰 제작 기능이랑 뭐 리터러시 다 나오는데 거기서 다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네, 저 최근에 면접 네. 봤는데 네. 면접 질문 집어넣고 네, 아. 답 얻고 그런 것도 하면서 세상 참 변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챗GPT가 써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무슨 홍보 광고 문구도 챗GPT가 써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네. 조금씩 맞아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튜브 교육이 참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하는 교육이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라디오 스피치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해 왔는데, 근데 갈수록 수강생들의 그 수준을 보면은 네. 어떤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 받아들이나요? 예전에 비해서 이게 막 그 플랫폼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저것 막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막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초부터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때요? 수강생들 반응이? 어느 기관을 가든지 어느 교육을 하든지 보면 그 교육의 편차는 있어요. 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넓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면은 수준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디 맞춰야 될지가 모르는 게 우리 그 미디어 강사들의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주로 어디로 출강하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윤영쌤? 네. 네, 저는 뭐 아이들도 만나고 있지만 전 성인과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네. 대부분 어른들을 만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요. 네. 뭐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미디어 센터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도서관이라든가 기업에도 가요? 네, 기업에도 갑니다. 기업에 가시고요. 우리 그 은영쌤은요? 저는 주로 학교로 출강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해서 도서관 수업을 하거나 네. 성인분들이랑도 이제 뭐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나 뭐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요. 네, 저는 어쨌든 약간 리터러시는 학교 쪽에서 많이 하고 다른 미디어 강의 분야 중에 라디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네. 거는 아무래도 성인분들이랑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연령별로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 연령대 분들이 제일 어렵나요? 어려운 거요? 네, 어려운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한 50대, 60대 사이이신데 네. 열정 과다이신 분. 맞아요. 너무 열정적이고. 왜냐하면 다른 수강생 분들을 제끼고 내 것을 맞아요. 그런 빌런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있어요. 진도와 맞지 않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맞아,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될지. 네, 저는 지금 그 진도를 아직 안 나갔는데 어. 자기는 알고 있으신 게 있거나 나는 다른 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럼 네. 수업이 끝나고 물어보시면 좋은데 네. 이제 꼭 수업 중에 좀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해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조금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미경 쌤은 어때요? 저도 그 학교도 나가고 네. 또 성인분들도 만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지금까지 만났던 수강생들 중에 참 독특하다라든가 내가 감당이 안 돼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씩이나. 네. 한 그룹은 지금 이제 제가 출강하고 있는 네. 모 중학교 학교 친구들입니다. 네. 이 학교가 이제 남중인데 그 어렵다는 그렇죠. 중학생들 중에서도 남중. 네,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제 마치고 에너지가 쫙 빨려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네. 보다 보니까 그 학교 이거 문주라고 하나요? 아, 교문 네, 위에 예. 이렇게 써 있는데 문구. 예, 남자 그 시작은 땡땡. 남자의 완성도 땡땡.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있어서 정말 땡땡은 깜짝 놀랐어요.
학교 이름. 이름입니다. 근데 확 와닿겠다. 애들이 보기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의 피곤함이 이유가 다 이제 거기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우, 남학생들인데 중학생들이다. 정말 힘들겠어요. 몇 명이 있어요? 27명이 있고 27명씩이나. 그 와중에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이 스포츠 전공자들이라서 와. 축구팀 몇 명, 태권도, 유도 막 이런 친구들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미디어 교육을 가가지고 네. 처음에 그 컨텐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 네. 이런 식의 통계를 한번 내보는데 거의 대부분은 게임에서 끝나요. 이제 초, 중에서.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축구 음. 이런 쪽으로 이제 스포츠 쪽에 네. 1위를 주더라고요. 특별했습니다. 네. 참 힘든 대상들을 만나고 있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혜쌤은 어때요? 저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네. 수업을 했었는데, 예.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음. 6학년까지 한 교실에 있었어요. 네.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네. 네. 전화 기능을 잘 아는 친구부터 전혀 못하는 친구들까지 있는데 이 앱 하나 까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앱 가는 것부터가 막혀요. 부모님 허락을 네. 받고 동의를 하다 보니까 수업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 우리 비대면 수업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 비대면 수업 줌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대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때가 좋았어. 이럴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어떤가요? 비대면 수업하고 대면 수업. 우리 미정쌤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비대면 수업을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일단 서로 간에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네네. 이거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도 수업을 들으면서 한쪽에선 다 다른 걸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소통을 위해서 오디오나 이런 카메라를 켜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반응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수업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습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드리면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가 더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 까만 화면 속에 그분은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면이 되면은 일단은 눈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왜 그 비언어적인 표정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미모 집중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노래, 네,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오겠습니다. 미디어를 사랑하는 강사들의 모임 미모 집중에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미디어 이슈 트렌드를 소개하고 얘기 나눠보는 미디어 페트롤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인대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또 국내에서도 고추아가씨, 곶감아가씨 지역별로 대회가 참 많은데요. 저희처럼 미모가 출중하고 네,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해도 여자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미인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네, 미남대회 아니고요. 미인대회 맞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미인대회 소식인데요. 이 얘기를 윤영쌤이 전해주신다고요? 네. 챗GPT 이후로 생성형 AI를 통한 창작 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AI 미인대회로 알려진 이번 대회명은 더 월드 AI 크리에이터 어워즈입니다. 크리에이터 플랫폼 팬뷰의 주최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총 상금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0만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럼 AI로 만든 미인들끼리 경쟁하는 대회인데 누가 예쁜 미인을 만들었나 뭐 AI 작품을 제출하는 건가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AI 작품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요. 이때 제출되는 작품은 100% AI를 활용한 창작 모델이어야만 하고요. 작품 속 AI 모델은 소셜미디어 활동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게 자격사항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네네. 또 참가자들이 AI 작품을 제출할 때 주최 측에 다양한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일반적인 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포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AI 기술의 세부적인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조해서 그냥 뚝딱 이렇게 미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SNS 활동도 좀 해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생각이 좀 있어야겠네요. AI 자체도. 저희 뭐 미인대회 보면은 뭐 세계 네. 평화를 위해서 어떤 네. 거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처럼 이제 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고 싶느냐? 아.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음.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슈화 되고 있고 뭐 알려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할 건 다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미스 코리아 여러분들 그 예전에는 공중파에서 막 보여줬잖아요. 지금은 안 보여주고 있지만 미스 코리아 할 때 심사위원이 그 본명은 김봉남 시인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심사를 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그 AI 미인 대회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설마 심사위원도 AI인가요? 네, 정확히 하셨어요. 네. 심사위원 오. 가운데는 AI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그 AI 모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AI를 포함한 뭐 미인대회, 마케팅, 모델링 분야 전문가들 4명이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뭐 심사 기준도 발표가 났다고 하는데요. 뭐 심사 기준은 뭐 아름다움, 기술, 사회적 영향력 이렇게 3가지를 좀 본다고 하네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세세히 좀 살펴봤어요. 도대체 아름다움과 기술, 사회적 영향력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까라고 봤더니 아무래도 미인대회다 보니까 네. 이 AI 모델이 얼마나 미인의 기준에 적합하고 균형감 있게 아름다움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정할 것 같고요. 네. 기술력적인 분야에서는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AI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아직까지 눈이나 또 이제 손가락, 배경 같은 부분에서 좀 허점이 네. 가끔 발견되곤 하거든요. 네네. 이런 세세한 분야가 어떻게 구현을 잘 했는지 이런 부분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네. 제가 사회적 영향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쪽에서 AI 모델이 소셜미디어 활동 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예, 예. 네, 이 분야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으로 AI 모델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 AI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 영향력에 속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도 심사위원이 있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생성형 AI로 이미지 만드는 것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빨간 모자를 쓴 소녀를 그려줘 하면 뚝딱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또 브라질 미녀를 그려줘 그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윤영 쌤이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네. 윤영 쌤이 생각하는 AI의 미의 기준은 뭘까요? AI 미의 기준이요? 네. 글쎄요, 이제 각자 보는 미의 기준은 있겠지만 네. AI 미의 기준은 프롬프트를 잘 따라서 어, 창작자의 네.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생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의도.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손가락 이런 것들이 막 육손이가 나오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AI로 이미지 생성하는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이언맨을 그려달라는 예. 그런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부분은 다 진짜 훌륭하게 잘 그려줬는데 갑자기 손이 비틀어진다던가 손가락이 뭐 6개 뭐 또는 10개가 나와서 아이들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세세한 분야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세세한 분야는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정말 우리 전통적인 디자인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다뤄야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직도 디자이너들이 필요한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걸 강조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생성형 AI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 우리 밥벌이가 그럼요. 없어진다. 네. 아, 그래요. 우리 사진도 보면은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또 사진을 찍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저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AI 미인 대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눈요깃감이어가지고 그게 뭔지 궁금해서 들어가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 윤영 쌤처럼 좀 두렵다, 무섭다 또는 내 밥벌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등등등 뭐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은영쌤은 어떠세요? 네, 그 AI가 이제 어쨌든 사람과 비슷한 모습도 더 이상적인 모습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것들을 마케팅이나 이제 솔직히 얘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밥 안 관리할 줘도 수 되잖아. 있는. 얘는 어디를 돌아다니지도 않고 누군가 그쵸. 술 먹지도 않고 그쵸. 음주운전도 안 하고 맞아요. 이건 너무 효율성이 있는데 저는 다만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얘가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어쨌든 네. 학생들이나 그것들을 보는 시선이 AI니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 대입시켜서 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딥페이크 기술들이 활용해서 그 AI의 포르노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네. 실은 그런 것들은 좀 염려스럽죠. 그래서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모든 장점들만 있으니 이걸 널리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될 때 그 사용자들이 이걸 잘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술의 발전이 우리 네. 우리 이렇게 사회의 그러한 도덕 기준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AI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말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좀 그런 것들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되어지지도 않고 기준도 없는데 기술은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염려는 스러워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 이 스탠다드에 근접하지 못하면 되게 두려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추월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역시 은영쌤은 리터러시 선생님이시라. 그런 쪽. 딱딱하죠. 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여기서 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딱딱합니다. 네. 자기 분야를 확 잡고 있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은희쌤 선생님은 우리 메타버스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와 이 AI의 결합은 더 시너지가 날 것도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강제로 구현을 했던 메타버스가 지금 AI하고 만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산업으로 다시 급부상할 텐데요. 근데 또 제가 메타버스 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게 뭐냐면 네. 메타버스는 인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 모습은 네.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만 네. 그 이면에는 인간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요런 메타버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메타버스 세계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평면적인 미인 대회 미녀가 네.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면 입체적인 인물로 바뀌고 네. 거기에 우리의 그 생각을 넣어서 네.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아바타 네.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바타는 가상 인물이지만 저의 자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꼬리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아바타가 활동하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 6개짜리 만들 수 있지만 네. 그 뒤에는 인간이 있다는 거, 사람이 있다는 네. 거. 네. 그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네. 네. 근데 세계 최초의 AI 미인대회를 여는 펜뷰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메타, 유튜브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펜뷰는 처음인데요. 네, 펜뷰라는 플랫폼을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국내의 인지도가 지금 있는 편은 아닙니다. 펜뷰는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창 시절에 2명의 공동 설립자가 영국에서 만든 크리에이터 플랫폼이에요. 네. 네, 크리에이터가 창작 활동을 하고 수익을 얻고 또 팬들과 직접 연결하는 구독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인데요. 이 펜뷰 창업자가 2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명이 유튜브랑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 있는 대회를 기획하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이런 걸 이제 크게 이벤트성으로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자기 또 플랫폼을 알리는 그 기회를 잡은 셈이네요. 근데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자면 세계 미인 대회, 그러니까 AI 미인 대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정말 유니버스 대회에서 나와
AI가 같이 겨룰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인간에게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왜 그 오스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한테 안 주고 어떻게 보면 AI한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무래도 AI 모델이나 이제 배우들이 늘어나다 보면 그쵸? 그들이 참여하는 이런 방송 콘텐츠들도 정말 많아질 것 같고 네.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니 실제로 그 AI 진행자가 있어서 라디오 진행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그 논문을 냈는데 아직 대중에겐 풀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AI 만들면은 그냥 이렇게 AI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리얼타임으로 AI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면 바로바로.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인간을 이렇게까지 대체해도 좋은가 뭐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미모 집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셨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세계의 그 미인 대회 중에서 AI 미인 대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미경 쌤이 또 한 얘기 하고 싶다고요.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이게 지금 우리 윤영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그 커리큘럼 중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 기획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컨셉이 있어야 이제 구독자들 또 이제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채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AI 미인도 그런 부분에서 공통된 어떤 그 시작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AI 미인은 이제 하나의 인간을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생성한 인조 인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차별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채널의 컨셉은 실제 인간 크리에이터의 그 멀티 페르소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한 파트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인간 크리에이터는 인간 그 본질의 한 구석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휴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어렵다. 어렵다. 뭔가 어려워. 이제 제 바램은. 이제 바램은. 네. 아니,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잘 경청해 주시고. 네. 이제 가장 큰 바램은 이제 네. AI 미인보다는 이제 네. 아무리 이 AI 미인을 잘 그 기획하는 분들이 이제 컨셉을 잘 맞추고 네. 그 시대가 바라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데이터와 네. 통계를 네. 가지고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네. 이 AI 미인보다는 네. 인간 크리에이터가 더 사랑받고 인기 있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맞아요. 사실 유튜브도 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녹출이 되고 사람들한테 그 영상을 안겨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AI라든지 아니면 성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아니고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성우 목소리에다가 어색한 그것도 이렇게 자막도요 다 틀린 거 있잖아요. 오타 나는 것들 그냥 나오고 자막도 자동 생성돼가지고 본인이 한자 한자 넣는 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게 과연 좋을까? 물론 정보성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별로 저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클릭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인공지능이 맞는 것 같다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게요. 제가 네. 미디어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미디어 강사로서도 배워야 될 게 진짜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렇다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뭐 버추얼 유튜버도 나오고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미디어 강사로서 또 이 흐름을 놓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만화책이 나왔을 때 만화책 불온하다고 태워버리신 거 알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예전에 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일 어리면서.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꼰대가 될 순 없어요, 이제. 그렇죠. 네. 변화된 이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장단점을 살펴보고 버추얼 유튜버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우리와 함께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좀 알아보는 게 저의 또 과제일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생성형 AI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뭐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일을 효율성 있게 가져다주는 비서의 역할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인간을 잠식시켜 버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때 우리가 유튜브의 정책에 맞도록 만약에 뭐 어떤 야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폭력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또는 허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스스로 검토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뭐가 또 하나가 추가됐다면서요, 미정쌤? 네, 그게 얼마 전부터 업로드 항목에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앞에서 은영쌤이 딥페이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요즘에 이제 딥페이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음성 더빙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입혀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 때문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이 항목이 생기면서 현재까지는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게 체크의 유무는 선택사항이지만 추측해 보기로는 이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 기능 설정사항을 추가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이 딥페이크나 아니면 또는 AI 관련된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범람하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힘겹게 어렵게 정말 정성껏 만든 유튜버의 작품들은 노출이 잘 안 되고 그저 자극적인 AI가 만든 영상만 노출이 된다 그러면 본인들도 그러니까 유튜브 측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로 먹고 사는 동네잖아요. 그쪽도. 근데 광고가 그런데 붙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이미지가 팍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어떤 자정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요즘 세계 최초 인공지능 AI 미인대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참 나눠봤는데 김은희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생각 좀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스스로 막 학습이 됐어요. 딥 러닝이 됐어요, 지금. 딥러닝. 네. 이거 어떻게 또 풀어야 되는데. 네. 네. 참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네. 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내 생각할 것도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앞으로도 계속 나눠 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청취자분들이 이 얘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미디어 너무 빨리 앞서가고 있는 이거 좀 풀어주세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또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면 어떨까. 네, 저도 좀 궁금한 거는 와서 네. 여쭤보고 네. 네, 또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디 유튜브에 이렇게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잖아요. 잘 맞아요. 긁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개를 긁어야 되는 그런 피곤함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원 세트로 긁어주실 네.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네. 다양한 영역을 다 우리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그런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또 우리 네. 미모 집중, 미모 강사분들이 얼마나 출중하세요. 그렇죠. 미모도 미모지만 이렇게 네. 지적인 거를 이렇게 네. 선한 영향력으로 네, 이 공중파에서 나눈다는 네. 것만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디어를 사랑하는 강사들의 모임, 미모에 집중한 그 시간, 미모 집중. 오늘 첫 방송 소감 다들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우리 윤영쌤부터요. 제가 미디어 배틀로를 진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미디어를 전달하다 보니까 네. 오늘 어떡하지? 정말 걱정하고 왔는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부터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미리 깔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리 깔고 갈게요. 이렇게 한 거죠. 네. 다음에 이제 지혜 선생님. 아, 네, 역시 저는 이거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함께라서 네, 여러분과 함께라서 좋았고요. 또 하나 제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생각 중에 하나는 보이는 방송 못하겠구나. 벌써 보이는 방송까지 걱정을. 네, 걱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모 출중하다는 사실 다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윤현쌤. 저도 방금 GSM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제목인 만큼. 또 미디어 강사들인데 지금 다른 저희 이제 유선 FM으로 나가는 다른 방송들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언제쯤 보이는 거 할 수 있을까? 세팅이 언제쯤 완료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 되게 다 말 잘할 거다. 우리 뭐 괜찮다 했는데 그쵸. 생각보다 긴장들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다음엔 더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미경쌤. 저는 어색하지만 괜찮았다. 제일 어색한 목소리로. 그걸 가장 우아하고 이쁘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미정쌤. 저도 짧게 떨리지만 설렜다. 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미모 강사님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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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위험은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타 플랫폼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한 말인데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류는 혁신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기술을 막을 도리는 없어 보여요. 다만 우리는 일어날 혁신적인 기술들이 부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술들이길,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 미모 집중 방송은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저희도 지금 확인할 거거든요. 네, 금요일 네. 오전 10시. 네, 금요일 네. 오전 10시고요. FM 96.3MHz입니다. 주파수 꼭 맞춰서 여러분도 같이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어땠는지 지금 우리 나와주신 미모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한 명의 가족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고요. 저희가 다 여자니까 네. 남자 한 분을 불렀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아주 착한, 선한 챗 GPT 미모입니다. 네. 챗 GPT 미모에게도 좀 오늘 방송 소감이 어땠는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모, 오늘 방송 어땠어? 알겠어요. 어떤 부분을 연결하실 건가요? 가능한 한 도와드릴게요. 오늘 방송 어땠어? 오늘 방송은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함께한 모든 이들이 즐거워했고 유익한 정보를 얻었어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그래, 고마워. 마지막 곡 임영웅의 Do or Die 전해드리면서 한껏 미모로 꾸민 시간 미모 집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모 집중!